리더님들이 앞에 계셔서 순간적으로 나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의 엄마고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직업은 영재교육연구시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휴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터넷 쇼핑몰 아메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형 상담사라는 거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또 배우고 있고 그래요. 제가 좀 특별한 스펙이라면 다른 건 없고요. 여동생하고 함께 3월 1일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매가 함께 감사합니다. 자매가 함께 다이아몬드가 돼서 참 좋다, 보기 좋다, 예쁘다 칭찬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막 기분이 좋고요. 또 제가 잘한 건 뭐냐면 같이 19의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만나서 친구가 된 성목희 리더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두 번째 렉으로 함께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달에 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제가 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포럼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아메이를 처음 시작할 때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싫어서 시작한 아메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200만 원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하시면 돈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사업 초기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그 인쇄소득이 이해가 됐어요. 지속적인 소득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내가 하면 매달의 월급과 인쇄소득은 다르니까 이 인쇄소득이 제가 37에 아메이를 시작했거든요. 쭉 아메이를 60살까지 하더라도 그때 이후부터 그러니까 60살까지 10원도 안 줘도 그때 이후부터 저한테 매달 지속적인 소득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이한테 상속이 되는 일이면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는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성실하게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고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저녁에 9시가 더 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은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동생네, 친구네 그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두 레그에 집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쩌면 갈 데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 레그에 집중을 했는데 결국은 그 두 레그가 제가 다이아몬드가 가면서 함께 다이아몬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 다이아몬드를 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하고 큐수석 다이아몬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리더님들이 왜 집중하라고 하는지 3개월 집중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많이 배워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아메 열심히 하시죠? 아메 열심히 하시면 얼마만큼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냐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달이 떠 있대요. 그래서 그 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오늘 열심히 하는 거 봤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마 열심히 하는 거 봤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메이가 되지 않으면 이 아메이는 노동부 신고하러 가야 된다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저 오늘 열심히 하는 거 봤죠? 그렇게 달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을 처음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계속 그렇게 열심히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초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SP 플래티늄을 도전할 때든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할 때든지 보석핀을 도전할 때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든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지금 이번 달에 아메이 열심히 한 사람 줄 서보세요라고 하면 저 등수 안에 들어요라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시면 기적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시기는 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열심히 100% 만족스럽게 나 자신한테 손을 얹고 물어봤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는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양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세월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타이밍에 그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집중하시는가, 그것도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결과도 나오고 칭찬도 듣고 하는 게 뭔가 특별한 게 뭔가 했더니 그 집중 중에서도 저는 처음 초기 사업에 두레그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집중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초기에 집중했던 그 두레그가 함께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레그가 성장하면서 SP도 갔고 파운더스 플래티늄도 갔고 파운더스 사파이어까지 가게 됐고,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되고 나니까 아메이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혜택도 받아보고 여행도 갔다 왔고 연말 보너스도 받아봤고, 그러니까 아메이를 말할 때 자신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메랄드도 되대요. 혹시 여러분들 에메랄드 되시고 싶으세요? 저는요, 에메랄드 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하면서 저희 여동생이 같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갔기 때문에 제가 연봉이 거의 1억 가까이가 들어왔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랑이랑 생활비 독립하는 분 계세요? 생활비 독립. 요 주부분들은 그걸 꿈꾸세요? 저는 일찍부터 생활비 독립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생활비 독립하니까 제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저의 그 계산을, 저의 그 소득을 말하지 않는,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연봉 1억 가까운 돈을 파운더스 에메랄드 때 저 혼자 다 썼거든요. 그래서 차도 제 맘대로 사고, 차 살 때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애기 아빠 친구한테 차를 샀어요. 그래서 차를 사면서 여동생이 차 사면서 혜택이 좋으니까 언니 빨리 와 같이 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같은 날 차를 뽑아서 한 명은 41모에 7849, 저는 7887 그렇게 해서 까만 오피러스를 같이 타고 다녀요. 같은 날 같이 뽑아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그 친구분은 두 대가 한꺼번에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놀랬나 봐요. 차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를 신랑한테 안 물어보고 이래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차 살 때 소득증명원 첨부해야 되거든요. 내 이름으로 집이 없으면 소득증명원을 아메에서 이렇게 떼가지고 탁 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 벌면 차 한 대쯤은 내 맘대로 사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거 꼭 하세요? 아메의 소득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또 좋았던 건 뭐였냐면, 제가 아메이 하면서 기분 좋았던 건 또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아메이를 거절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메이를 거절하고 여러분들을 배관시하고 애기 아메이 하나 이런 눈길로 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절대 상처받지 말고요. 꼭 그걸 적립식 펀드를 넣어놓으세요. 꼭 그걸 복수혈전을 해야 돼요. 꼭 우리가 수지침을 꺼내서 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지침 말고 아메이 보너스로 그걸 복수를 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립식 펀드를 딱 넣어두세요. 당장 뽑아서 탈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구였냐면 초등학교 동창 녀석이 남자분이셨는데 아메이 안 좋은 기억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아메이 하냐고 이렇게 쳐다본 녀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말끝마다 세미나 마치고 모임을 가면 그래 뭐 아메이는 늦게 돌아다니고 왜 이러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립을 이렇게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아메이를 할 때 뚜벅이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걸어다니면서 아메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열심히 뚜벅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SP 되기 전 달에 결단을 했어요. 운전을 결단을 했거든요. 정말 운전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해야 그래도 소비자도 만나기도 쉽고 시간당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운전을 배워서 이제 그때 산 게 그 옆에 음주운전 때문에 찌그러진 차를 하나를 샀었어요. 그러다가 아메이 보너스를 받아서 제가 이제 까만 소나타를 사게 됐어요. 소나타를 사서 그 다음 날이 우리 모임 있는 날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까만 소나타를 새로 사가지고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소나타에 꼭 뜨개질로 한 방석 카바가 있어야 돼요. 그래 여자차 같잖아요. 그러면서 왜 십자수 같은 걸로 왜 차 번호로도 와 여자차 같아 보이게 레이스 날아가지고 그게 이제 내 차다 이렇게 표시하려고 그 꿈을 얘기를 늘 했더니 파트너 리더님 중에 한 분이 그 뜨개질을 또 떠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다 탁 씌우고는 그 차를 몰고 중요한 건 운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덜덜덜 떨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세미나 마치고 갔고 그 친구들은 1차 마치고 2차를 옮기면서 이제 황나네가 온다니까 그러면 저 녀석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가게 앞에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20 몇 명이 가게 앞에 다 서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까만 차를 몰고 골목을 쫙 들어가는데 보름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보름달이 비치면 그 얼마나 차가 반짝반짝 이쁠지 상상해 보세요. 그 차를 쫙 몰고 들어갔더니 다들 깜짝 놀라서 다 쳐다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저한테 상처를 준 그 녀석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지만 또 그런 사람은 그 순간에 한마디 또 거들거든요. 왜? 신랑이 한 대 뽑아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니네 마누라는 지 실력으로 이런 거 하나 못 뽑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이를 두고 온다고 뭐라 그러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친구랑 논다고 애 팽개치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아메이 한다고 애 팽개쳤다 하거든요. 다른 회사도 의사도 애 팽개치고 이래요. 학교 선생님도요. 저도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지만 우리 아이의 제가 입학식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날 제가 입학식을 해야 되니까 아이 소풍을 따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할머니가 따라가. 운동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메이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고 제가 운동회를 처음 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메이 때문에 바쁘다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꼭 적립식 펀드를 했다가 그걸 꺼내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보너스로 복수를 하시면 아주 많이 행복해지고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활용해보세요. 너무 많이 좋고요.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이가, 7살 때 아메이를 시작했나 봐요. 아이 얘기하면 참 마음이 짠해요. 혹시 3월 달에 어치브 나온 거 보셨어요? 제 얘기? 어치브에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면 본사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자료 정리도 하고 녹음도 해가고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막 조합을 해갖고 글을 적다가 보면 좀 잠깐 의도한 바와 달리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아메이를 하면서 감사한 분이 누구세요? 라고 기자분이 물어보시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주가 되고 나니까 감사한 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이 땅에 아메이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저와 그분으로 인해서 저까지 오는 그 수백 단계의 그 과정에 그 아메이를 알아듣고 물론 그분은 잠깐 하다가 그만뒀겠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또 그래서 아메이를 그만두신 분들까지도 감사하고 어느 정도냐면 사업을 완전 다 말아먹어서 정말 생활비를 몇 년 동안 집에 주지 않은 애기 아빠도 감사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평생을 함께하면서 그 안정철 리더님이 가장 평생의 동반자고 친구고 가장 감사한 분이고 막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샘플로 이렇게 이메일로 날라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꼭지가 또 딱 돌아가지고 전화를 다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글 쓰시면 안 되고요. 다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글 다시 고쳤었거든요. 정말 맞아요. 감사한 건 제가 이만큼 아메이를 알아들었고 아메이를 또 하게 됐고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저는 32살이 가장 힘들었고 37살까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 젊은 나이에 부도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어려운 걸 경험해봐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 꿈은 일찍 없어진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좋은 아파트에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메이를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우리 아이는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저는 아메이 얘기하러 다른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아메이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토요일 오후에 자기 아이를 집에서 맛있는 간식을 막 해갖고 먹이면서 그냥 제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돌아서서 나올 때 참 많이 슬펐던 적이 많거든요. 저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아메이를 알기 전에 아메이를 좀 더 빨리 알아듣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아이가 5살 때 저는 영재교육연구실에서 5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회비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아빠들도 잘 나가고 엄마도 잘 나가고 옷도 예쁘게 입었고 잘 먹어서 피부도 뺀질뺀질하고 그래서 영재교육을 막 시켜요. 꿈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네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네가 가지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더 생각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정작 나는 제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출근해야 되고 늦게 퇴근해야 되고 그때만 해도 아이를 봐주는 놀이방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할머니 집에 보내서 3만 원짜리 병설 유치원 다니고 그게 제일 많이 아팠고요. 아이가 아플 때 달려가지 못해서 저는 그 부잣집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아이는 아파서 키가 작아서 방에 불을 못 켜는 거예요. 스위치 높이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 저녁에 왜 가을에 구름이 많이 낀 날 있잖아요. 비가 오기 직전에. 그 어두운 방에서 혼자 울면서 엄마 언제 와 빨리 와 그러고 울면 제가 옆에 뭐 있나 봐 그랬어요. 그러면 밥상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병원을 가셨거나 좀 있다가 오신다는.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 금방 오실 거니까 밥 먹고 있어. 먹고 있다가 금방 오실 거야. 그러면 이제 아기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살짜리 아기가 혼자서 그 어두컴컴한 방에 밥상을 볼을 제끼고 밥을 먹으면 밥이 여기 걸려서 안 내려간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 말아서 마셔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 엄마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고 엄마 열심히 일하잖아. 너도 좀 참아야 돼. 우리가 같이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돼. 그래서 밥을 이렇게 해서 마셨었대요. 그랬던 애가 제일 많이 아팠던 게 7살 때요. 유치원 차가 아침에는 운행이 되는데 저녁에는 집에까지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걸어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데리러 갔다가 걸어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허리가 편찮으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며느리 고생하니까 아프다 소리 안 하시려고 저한테 내색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혼자 집에 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시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건널목을 8개를 건넌대요. 7살짜리가 할머니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고. 제가 올게요. 중간에서 만나요. 중간까지 딱 오더니 한 달을 연습하더니 할머니 이제 제가 집에까지 올 수 있으니까 대문 앞에서 저만 쳐다보고 기다리세요 해서 2달을 혼자 그 건널목 8개를 신호등 손 들어가면서 그 종종걸음으로 혼자 걸으면 30분이 넘는 거리거든요. 그거를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할머니하고 둘이 손 붙잡고 절대 얘기하지 말자고 손가락 걸면서 그렇게 2달을 걸어 다녔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저한테 아메이가 왔었어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아메이 힘들잖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메이 공부를 제대로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냥 보통 일반 일하고 아메이 일은 틀려요. 일반 직장에서 월급 받는 일하고 우리가 정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인쇄소득을 만들어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고 그걸로 시간을 벌어서 아이와 함께 하고 그걸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일하고 틀려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포럼을 갔다 왔을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지금 이 일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어쩌면 10,000,000배가 힘들어도 우리는 해내야 되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메이를 할까 말까 고민, 그런 거 하기 없게 합시다. 아메이를 알아들은 것만으로도 너무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아메이를 알아들었고 우리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아메이의 어려움, 안 될 것 같은 그 거짓말, 아메이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이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된 그 리더들을 추려내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즐기시고 이겨내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5살을 보내고 7살을 보냈던 녀석이 9살부터 중국 산야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제는 넉살도 아주 좋고요. 아메이 ABO로는 벌써 7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고수급에 들어가요. 웬만한 파운더스 플래티늄보다 마인드 더 좋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제가 우리 아이를 이제 부탁을 해서 뭘 하냐면 뉴페이스들이 오면 아기를 돌봐주는 원래 가슴이 따뜻한 아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혼자밖에 없으니까 혼자 심심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새로 엄마 따라 공부하러 오는 그 아이들 동생들을 잘 데리고 놀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직스를 한다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메 열심히 하면 너도 아메 열심히 해야지.
나는 탱코어 하는데 우리 식구 중에 다 탱코어 안 해요. 저만 해요. 근데 내가 번 돈으로 누가 편하게 살아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다 편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제가 뭘 하냐면 당직을 좀 서라 그렇게 해서 뉴페이스 대 아이들을 보게 해요. 그러면 어떤 데 보기 싫잖아요. 꾀부리거든요. 괜찮다. 그럼 놀아. 엄마가 사회 환원하지 뭐. 그거 별거 아니지 뭐. 사회 환원할게. 걱정하지 말고 놀아. 이러면 엄마 치사하게 그러시건다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동생들을 봐줘요. 이 녀석이 요즘 마인드가 돼가지고 엄마 요즘 누구누구 엄마 사업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이 엄마 누구누구가 자주 안 오잖아. 예전엔 자주 오더니 지금은 왜 시스템 미팅 있죠. 이런 원데이 한 번씩 빠지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녀석이 팔로우를 얼마나 진하게 했냐면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같이 보면 팔로우를 얼마나 잘하냐면 여행 갔다 온 얘기를 진하게 해요. 형이 있잖아. 비행기 탈 때부터 인천공항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공항을 갔더니 이렇게 티켓을 주는데 있잖아. 비행기 탈 때 느낌이 어떤 줄 알아? 우왕 하고 달리면 우왕 그때 코를 잡고 불어야 돼. 그래야지 고막이 잘 터져. 막 그런 걸 얘기하면 얘들이 비행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 쏙 빠져요. 그럼 마지막에 뭘 하냐면 형 나는 비행기 언제 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하냐면 혹시 니네 엄마 TV 봐? 이렇게 물어봐요. TV 봐? 이러면 여러분들 뭐 보세요? 넝쿨당도 보고, 뭐 이렇게 무슨 뭐 해품달도 보고 뭘 보잖아요? 손 딱 잡고 얘기해요. 니네 엄마가 해품달을 보는 한은 넌 비행기 못 타. 그래서 아메이에 탱코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1번이 책 읽기거든? 니네 엄마가 책을 읽어야 니네 엄마가 리더가 되고, 그래야 니네 엄마가 여행을 가는데, 그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형 어떻게 해? 뭐라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날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파트너 리더님이 새파랗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제 당황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TV를 탁 틀었대요. TV를 딱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7살짜리 아기가 TV 화면 앞에 딱 쓰더래요. 딱 쓰더니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가족여행을 평생 못 가잖아요.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그거 빨리 저랑 책 봐요. 이러고는 지 동화책을 들고 와서 소파에서 책을 보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우리 아들이 작업하고 팔로우 한 건지는 모르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 안 하고 그래 아이들이 미팅 따라다니면서 탱코아를 배웠나 보다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누가 그랬는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쳐다봤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이아몬드 인증식 때 저희 아들이 한마디 스피치를 했었거든요. 엄마가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친구들이 뭘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대답이 뭐였냐면 숙제 열심히 하고 알림장 알아서 챙기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전화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파트너 아기가 올 때는 걔를 때리지 말고 잘 놀아주고 게임기 뺏지 말고 이런 거 가르쳐줘서 참 많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요즘은 이제 또 많이 자라서 지금은 제가 아메이를 아들 때문에 시작한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저의 인생의 노후 준비였지만 또 두 번째는 아들 때문에 아메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감사하게도 아들이 그 누려가는 그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감사하고 정말 많이 이뻐요. 저희들이 이제 동생하고 다이아몬드 큐가 9월 달에 들어가고 12월 달에 둘이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동생하고 아래 윗집에 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원래 처음에 결혼할 때 서로 둘 다 사정이 좋을 때 같은 아파트에서 20층, 16층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화비 하도 많이 든다고 인터폰을 따로 연결해 주실 만큼 재밌게 지냈는데 자매들도 그렇대요.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서로 연락도 잘 안 되고 서로 힘드니까 좀 피하게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메이 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고 나서 둘이서 정말 마음에 맞는 아파트를 딱 발견을 했었거든요. 서울은 집값이 많이 비싸죠. 서울에 월급은 더 많이 안 준다대요.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은 집이 그래도 많이 싸요, 아직은. 평수가 클수록 더 싸요. 대신에 평수가 큰 데를 들어가려 그러면 조건이 관리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그건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하고 아래 윗집으로, 저는 32층, 동생은 33층, 아래 윗집으로 이사를 12월에 했어요. 이사를 하고 너무 좋은 게, 일부러 동생을 윗집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팅이 있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동생 집에서 다 모여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저희 집에서
이제 층간소음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래 윗집으로 해서 참 좋은 건, 여기 계신 여자 리더님들 중에서는 다들 그거 하시고 싶죠. 집에 도우미 이모를요, 돈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정말 청소를 여러분들이 몇 번만 딱 해보시면, 아, 나는 청소가 적성에 안 맞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제가 딱 몇 번 해보고 득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혹시 여러분들 다음주가 되면 서민 마인드는 하나도 없고 막 멋지고 고상하고 막 최고일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벗겨지지 않는 빈티가 많아서 서민 마인드가 한 번씩 있거든요. 집에 도우미가 오는데 처음 부르니까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을 만지는데 왜 있잖아요. 흉보면 어쩔까 싶고 막 설거지 많다고 그러면 어쩔까 싶고 막 제가 있잖아요.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빨래 제가 속옷 빨래 제가 다 하고요. 설거지도요. 큰 거 제가 다 씻어놓고요. 제가 다 했거든요. 도우미 이모가 왔는데 제가 추리닝을 아래 위로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냄비를 막 닦고 있더래요. 절 보고는 뭐 하세요? 그러니 아니 내가 일거리 너무 많으면 우리 집 안 온다 할까봐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만큼 많이 서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우리가 이 긴 인생에서 뭔가 의미 있는 하나는, 정말 중요한 하나는 내가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또 하나의 뭔가 귀한 뭔가를 받고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을 쓰는데 그 시간을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가 남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나도 똑같은, 그래서 1년 전도 똑같고 5년 전도 똑같고 10년 전도 똑같고 똑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메이를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는 건 제가 그렇게 남는 일을 한다라는 게 참 많이 좋고요. 저의 인생을 누군가한테 보여줘서 그분들도 희망을 가져간다라는 게 참 많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좋아요. 여러분들 핀업 마음대로 잘 원하는 대로 잘 되세요. 저희 아들이 제가 늘 파운더스 사업을 했었어요. 여기 계신 리더님 중에 아까 무대 뒤에서도 보니까 SP 리더님도 너무 많으시고 GP 리더님도 정말 처음부터 자세 딱 갖춰진 너무너무 멋진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꼭 파운더스에 도전을 하세요. 파운더스를 하시는 분하고 예를 들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플래티늄을 예를 들어보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1000만점을 6번 하나, 1000만점을 12번 하나, 그게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9월부터 큐가 진행을 하실 때 9월이 어쨌든 되죠. 올해는 스마트 레이저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돼서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는 맥주 2병 먹고 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결론은 뭐예요? 누군가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0월, 지금 10월이죠. 10월은 늘 해마다 매출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매출이 반밖에 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은 재구매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이 재구매가 돌아가려면 영양제도 한 달 만에 딱딱 드시는 분 사실은 잘 없죠. 띄엄띄엄 드시면 한 달 반, 2달, 뭐 어떤 때는 석 달도 되기도 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메이 제품의 재구매 사이클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그래도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내가 꾸준히 해놓은 그 네트워크가 있어야 재구매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러면 10월 달에 매출이 많이 뜨려면 거꾸로 돌아가서 몇 월 달에 열심히 해야 되나요? 7월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작년이 7월이 매출이 많이, 작년 10월이 매출이 많이 작았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7월이 초부터 더웠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아메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남자 리더님들 마찬가지고 조금 느슨하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하면 충분히 1000만점이 될 수 있는데 7월, 8월에 나는 올 해개년도 여행은 끝났고 연말 보너스도 끝났고, 그러니까 난 내년 9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휴가도 좀 갔다 오고 준비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해야지 해서 그 약간 느슨한 그것들이 10월달, 11월달에 여러분들의 매출에 영향이 미쳐져요. 그래서 9월부터 파운더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10월, 11월을 딱 놓쳐버리고 나면 돌아서면 12월이에요. 그럼 어때요? 연말이죠. 1월, 2월 금방 되죠. 아이들 3월 달에 학교 보내고 나면 애들이 학교를 적응을 못해서 난리를 피워요. 엄마가 적응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엄마가 애들을 적응을 못하대요. 유치원 시간도 다 틀려지고 아이들 학교 시간도 다 틀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어째저째 하다 보면 4월, 5월 금방 돼버리고, 그럼 돌아서면 6월이고, 그럼 다시 7월, 8월이고.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파운더스 9%, 파운더스 12%, 파운더스 15%를 하시는, 아니면 어쩌면 내가 한 번은 열심히 해서 SP는 한 번은 했는데 그게 꾸준히 네트워크가 안 되시는 분은 가만히 보시면 그 매달 돌아가야 되는 재구매 사이클을 내가 조금 놓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메이 사업은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달에만 잘 되고 그 다음 달엔 또 매출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인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어쩌면 SP를 도전했다가 SP를 성공 못하시는 분보다 SP 했다가 유지 못하시는 분이 마인드는 더 떨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다 재구매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집에 가시면 그거를 해보세요. 내 소비자들 쓰는 주로 된 제품이 있죠. 이름은 안 적으셔도 되는데, 나로 인해서 소비자 클럽들이 주로 쓰는 제품이 뭔지 쭉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재구매되려 그러면 한 달 만에 재구매가 되는지, 2달 만에 되는지, 3달 만에 되는지. 여러분들 아메이 DC드랍스는 재구매가 몇 달인가요? 몇 달? 부지런한 여자가 10달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대부분이 아메이를 처음 전달할 때 만만하고 좋은 게 아메이 DC드랍스하고 그 다음에 수세미는 짝지로 꼭 써야 되죠. 생리대 이건 꼭 써야 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DC드랍스는 재구매 사이클이 몇 달인가요? 부지런하면 10달이라 했죠. 그러면 수세미는요.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4개죠. 여기도 서민그룹인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올라올 때 여기는 너무 럭셔리한 분들이 많으시고 나는 자갈치 아줌매같이 촌아줌마라서 제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수세미 4개를 정확하게 아시는 걸 보고 마음이 갑자기 급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구나. 서울물을 드셔서 럭셔리해 보여서 그렇지 저하고는 똑같구나 필드를 뛰시는 게 그 생각을 했어요. 수세미가 4개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수세미 가격은 아세요? PB는 아세요? 우리는 1000만 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죠. PB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맞죠? 제가 다이아몬드를 준비하기 전에 큐 다이아몬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6달을 해야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DC드랍스가 PB가 11,000원에 6,800 PB. 수세미가 4,500원에 680 PB. 생리대 후와 오리엔탈 중형이 8,700원짜리가 PB가 1,150 PB. 그럼 요걸 다 보태면 여러분들 8,630 PB 정도가 돼요. 그럼 한 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3개를 주문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8,630. 그럼 한 달에 1000만 점을 갈라 그러면 1000만 나누기 8,630. 그럼 몇 집을 방문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죠. 계산하면 몇 집 나오는지 아세요? 1,159집. 나누기 30일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30이라면 약 하루에 40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SP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방식으로 SP를 열심히 도전하시는데 왜 SP가 되지 않는지, 왜 열흘만 열심히 뛰다가 내가 원하는 PB가 오르지 않는지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는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재구매가 또 중요하죠. DC드랍스 재구매되는 거 수세미도요. 안에 4개 들어있어도요. 부지런한 여자도 한 달에 하나 못 쓰는 여자도 많아요. 맞죠? 그러면 수세미가 4개가 재구매되려 그러면 최소한 5달째가 돼야 되고 생리대도 요즘은 한 봉지 한 달에 못 쓰는 여자도 있어요. 맞죠? 그럼 이게 재구매가 되려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하던 방식에서 조금은 더 달라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파운더스 간 비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카탈로그를 쭉 펼쳐서요. 제가 잘 프로모션할 수 있는 제품을 10가지를 별표를 해서 뽑았어요. 카탈로그에 제품이 많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정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수 기전달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그걸로 제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핫 버튼처럼 한마디의 멘트가 탁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든 제품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깨달았냐면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다이아몬드를 9월부터 해야 되는데 어쩌지 하고 고민했던 6월 달에 저랑 친하게 지낸 언니가 정수기 설치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2시에 정수기를 달았어요. 저녁에 7시에
정수기 너무 좋아. 그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2시에 달았는데 저녁 7시에 물을 마셔봐야 얼마를 드셨겠어요. 근데 정수기가 너무 좋대요. 제가 9월 달부터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언니 정수기 좋아요. 그래 열심히 쓰세요. 그러고는 막 끊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언니 정수기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시에 달아서 물을 먹을 때는 그냥 모양도 이쁘고 그냥 그랬대요. 근데 7시쯤 되면 왜 해가 뉘엿뉘엿 지죠? 그러니까 그 정수기에 그 파란 불빛 반짝반짝하는 불빛이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정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형부가 아깝다고 수건을 딱 덮어놓은 걸 그거 갖고 부부싸움을 했대요. 치우라고. 근데 안방에서 7시에 문 열고 탁 나오면서 주방을 딱 쳐다보니까 그 파란 불빛 반짝반짝한 게 물 딱 받으면 쪼르륵 내려오는 그 불빛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수기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언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NSF가 어쩌고 저쩌고 살균 소독이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막 했을 건데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한테 맞춰서 농담을 이렇게 했어요. 언니 근데요 그 정수기 더 좋은 점도 있어요. 뭔데? 그게요 1년이 딱 돼서 필터가 불 들어올 때가 되면 언니 나이트클럽처럼 빨간 불빛이 막 떠요. 그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필터 갈아드릴게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6월달 되니까 필터 불 들어왔다고 나이트클럽 됐다고 좋아가지고 막 근데 사실은 그때 아메이의 또 다른 득도를 한 번 더 했어요. 이때까지 제가 소비자 관리를 하고 이때까지 제가 사업자 관리를 할 때 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강조했어요. 제가 오늘은 안 여쭤봤지만 여기 계신 리더분들을 첫째 줄을 쭉 아마 여쭤보면 여러분들 홈미팅에서 한번 해보세요. 쭉 여쭤보면 한마디로 아메이 정수기 왜 좋으세요? 라고 한 번 물어보면 필 꼽힌 게 다 틀려요. 많은 분들이 그게 중국 사막 방식은 어떻고 역삼투합은 어떻고 그래서 정수기를 사지 않아요. 그 한마디의 멘트, 그 1분짜리 한마디 멘트가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하고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소비자가 제대로 된 좋은 완벽한 소비자가 되는 그 중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러면 이제 해보자 해서 다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WX 오메가3 요거를 이제 왜냐하면 WX 오메가3를 선택한 이유는 지속적인 재구매가 되는 게 WX 오메가3가 가장 만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WX 오메가3를 제가 했고 그 다음에는 트리타지군 이제 11월 달부터 유스 익스텐드가 나오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은 써보셨을 거예요. 이때까지 써본 로션 중에 얘를 딱 발랐는데 정말 탁 바르고 나면 손이 안 떨어질 만큼 여기가 착 붙어요. 정말 한번 써보세요. 이때까지 해보지 않은 색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감동이 올라오는 제품 근데 이 10가지는 되도록이면 재구매 사이클이 이 10가지 안에 생리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유자원 이런 건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라면 이런 거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 동생 황유진 리더님이 데모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부산 AP에 휴지 팔아서 플래티늄 같다고 소문이 날 만큼 정말 데모내가지고 키친타올, 휴지, 커피, 라면 이런 거 가지고 소비자 클럽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재구매가 공부가 돼서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메이 회장님이 우리가 뉴트리 라면을 들고 1시간 거리에 소비자를 갖다 주고 오는 걸 바라실까? 그래서 우리한테 라면을 넣고 휴지를 넣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다이아몬드 가기 전에. 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쓰냐면 생리대든지 휴지든지 라면이든지 6만 원 택배 갈 때 왜 돈이 좀 모자랄 때가 있죠. 그럼 미리 물어봐요. 휴지 다 돼가 아니 조금 남았는데 그럼 6만 원 택배비 할 때 택배비 공짜로 하려 그러면 그냥 휴지 하나 더 사. 미리 사놔도 되잖아요. 치약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원포원 제품들을 그냥 6만 원 택배를 할 수 있는 커피도 그렇게 활용해도 되고 키친타올도 그렇게 활용해도 되고 되죠. 그렇게 하지 그거를 들고 1시간 넘어 2시간 넘어 갖다 주고 갔다 오고 그거는 하지 않았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10가지 제품을 제가 했던 것처럼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0가지 제품을 홈미팅에서 각자 5명이다 10명이다 있으시면 내가 이 제품은 어떻게 좋은지 한마디씩 발표를 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세요.
모아보면 각자 신기한 멘트들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딱 모아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세요. 리더분들이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프로모션하는 연습을 한번 10가지 제품만 완벽하게 프로모션 하실 수 있으면, 근데 그 10가지 제품은 여러분들 상상하고 들으세요. 이솝우화에 보면 까치나 까마귀가 물병에 물이 반밖에 없으면 돌을 더 넣어서 물이 이만큼 올라오면 마시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간, 그 우선순위를 설명할 때 요렇게 물병 같은 데에 병이 있으면 자갈도 넣어야 되고 모래도 넣어야 되고 물도 넣어야 된다면 뭘 먼저 넣냐에 따라서 더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매달 재구매가 돌아가는 뉴트리라이트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갈이라고 생각하셔서 기본을 먼저 넣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채우시면 그 다음에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그러면 왜 홈케어든지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샴푸든지 치약이든지 칫솔이든지 어차피 3개월, 6개월 만에는 재구매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걸 모래라고 생각하셔서 그 다음 두 번째 프로모션을 하시고, 원포원 같은 경우는 택배비부터 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해서 원포원은 물이라고 생각하셔서 맨 마지막에 넣으시면, 그렇게 소비자 클럽을 알차게 딱 만들어 보니까 감사한 게 파운더스가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 계획은 파운더스를 할 건 아니었어요. 그냥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해서 연봉 거의 1억 가까이를 저 혼자 다 쓰니까 저 딱 좋았거든요. 1000만 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안정적으로 딱 좋았어요. 그랬는데 안 좋은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테이프도 많이 돌고 저분은 다이아몬드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리더님 다이아몬드 언제 되세요? 이걸 물어보세요. 그 처음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요 아직 5번 6번이 없어서요 네트워크가 좀 부족해요. 근데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넉살 좋게 다음부터 멘트를 바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리더님 다이아몬드 언제 되세요? 저도 그 날짜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올 회계년도 다이아몬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Q 다이아몬드 한 번만 하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SP도 대단하죠. 플래티늄 진짜 대단하죠.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요번 달에 Q 수석 다이아몬드도 들어간대요. 어때요? 너무 대단하죠. 해보니까 개코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틀리냐면, 무대 위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될 때까지 조금 더 열심히 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여기 무대 위에 리더들이 하는 건 똑같아요. 별반 다를 거 없이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98점짜리를 하고 리더님들은 100점짜리를 하고, 그 2%를 여러분들이 더 채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진행할 때 사실은 3월 1일부를 안 할 뻔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뭐가 힘들었냐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하면서 1000만 점 걱정을 안 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갔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를 결단하니까 저 동생도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죠. 저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Q 들어가는 숫자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PB가 원하는 만큼 팍팍팍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들어갈 때마다 폭폭폭폭 떠 있으세요. 깜찍이 소다처럼 뽀그작 드세요. 그럼 다이아몬드 PB는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SP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달 1일 날 6시에 딱 들어가 보면 PB가 어떨까요? 그룹 PB 빵 PB이고 개인 PB 빵 PB이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오거든요. 저는 석 달 동안 우울증이 오대요. 정말 들어가면 2000만 점을 했는데 다시 0. 다이아몬드를 한번 해봤거든요. Q 다이아몬드도 똑같대요. 없어지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다시 소비자 클럽이 모일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3월 1일부를 못할 것 같았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탑리더님께 전화를 해서 저 혹시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3월 1일부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핑계 앞에 막 대죠 뭐. 제가요 열심히 하는데요 경기가 많이 안 좋나 봐요. 이래서 PB도 안 뜨고요. 이래서 안 뜨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요 리더님 4번째 달 Q 할 때 저 혹시 안 해도 되죠? 그랬어요. 탑리더님께서 그래도 하세요 하실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힘드시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하세요. 그 말을 듣고 수화기를 놓는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SP를 도전하시고 SP가 아니어도 9%를 도전해도 12%를 도전해도 18%를 도전해도 그것도 도전이에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봐주지 않아도 에게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파운더스 9%를 해도 그것도 나의 도전이에요. 절대로 나의 목표와 나의 도전에 양보하지 마세요. 정말 나 자신한테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한번 마음으로 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4월 달에 4번째 큐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걸 딱 해서 12월을 마감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 올 회계년도 1월 달에 어떤 프로모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메이 홈 제품이 가격이 다 오른다 했죠. 그거 제일 먼저 공지가 어디에 떴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뉴스그램에서 1번으로 떴어요. 아무 공지사항에서도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뉴스그램이 ABN에 탁 떴는데 거기에 다음 달 제품 가격이 이렇게 신제품이 오릅니다라고 떴었어요. 그걸 아마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이컴 하시죠? 탱코아 중에. 이컴은 뭘 하세요? 그냥 내가 글 주고받고 막. 근데 그 이컴에 ABN 사이트에 들어가세요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ABN 사이트에 로스맵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안 시키면 회원가입 숫자 똑같죠? 들어가 본다고 해서 별별별 플러스 들어가도 더 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모르게 주문이 뜨나요? 거의 안 뜨잖아요. 지금 들어가나, 2시간 뒤에 들어가나, 밤에 들어가나, 새벽에 들어가나, 여러분들이 주문하지 않으면 PB 똑같죠? 자꾸 로스맵만 들어가 보지 마시고요. 그때는 공지사항을 들어가셔요. 공지사항에 들어가시고 신제품 프로모션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일시품절 같은 것도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제품 알림이에 들어가셔서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세요? ABN 사이트 제품 알림이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근데 거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리더님들 많으세요. 아메이 아카데미도 진짜 안에 잘 돼 있거든요. 동영상하고 퀸도 있잖아요. 정말 맛있고 쉽게 좋게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안 들어가세요. 그거 들어가는 것도 이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1월 달에 마감을 정말 쉽게 했던 게 뉴스그램을 탁 클릭을 했는데 다음 달에 제품이 다 오르는 거예요. 소비자 클럽은 이미 마련돼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쓸까요? 문자를 딱 돌렸어요. 어떻게 돌렸냐면 처음에는 뭐는 얼마에서 얼마 오르고 뭐는 얼마에서 얼마 오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문자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싹 지우고 한마디 멘트로 날려야 되죠. 펄수 6,800원에서 11,000원 오르는 거 봤지? 다음 달에 제품 가격 전부 홈 제품 다 오른단다 이러고 문자 쫙 보내서 택배 갖다 달라도 하지 말고 택배로 알아서 3개 이상 다 사라세요 이러고는 문자를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1월달 마감이 되대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제품이 그래갖고 떨어져서 택배도 안 되고 AP에도 없고 이랬던 때가 있죠.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첫 번째 큐를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를 했을 때 1월 달에 본사가 도와줬을 때 2월 달은 어떻게 하지라고 똑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2월 달에는 본사 직원이 가격을 2개 정도를 실수로 너무 많이 높게 해서 예전 가격으로 신제품을 17일 날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라고 공지가 딱 떴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미 소비자 클럽은 만들어놨고 그래서 아까 자갈돌처럼 더블엑스 오메가3 먹는 소비자도 만들어놨고 샴푸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구매 쓰는 소비자들도 그래서 원포원까지 쓰는 소비자 클럽을 모아놓고 나니까 신제품을 예전 가격으로 쓸 수 있게 해준대요. 총 17가지였죠. 바빠서 갖다 줄 새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알아서 사고 엄마 이름 동생 이름으로라도 미리 다 사놓으세요. 세제가 썩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자 쫙 보냈더니 20일 날 다음도 마감이 동생하고 저하고 다 배대버리대요.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재구매 사이클을 하기 위해서 집중했던 게 더블엑스 오메가3였거든요. 3월 달에 혹시 여러분들 무슨 프로모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더블엑스 플러스 프로모션에서 더블엑스를 포함한 가격 본사 제품, 코아 제품 15만원치를 사면 또 이렇게 선물 세트를 더 주는 게 있었죠. 기본적으로 소비자 클럽이 모여져 있으니까 3월 달에도 큐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저 원래 다이아몬드까지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또 돼버려요.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냐면 한국 아메이가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늘 귀 기울여서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늘 민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늘 깨어 있으셔서 프로모션 활용을 열심히 잘 하시면 그 프로모션은 한국 아메이에 정말
대단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저렇게 다 연구 분석해가지고 정말 알밤 까듯이 쏙 가서 여러분들 도움 되시게 딱 준비해 놓은 제품들이 다 그런 프로모션 제품들이에요. 절대로 프로모션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리더가 프로모션을 활용하고 리더가 프로모션을 뛰셔야 여러분들의 파트너도 함께 뛰세요. 그러면 프로모션이 있을 때마다 네트워크가 확 커지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참 가슴 아프게도 제가 프로모션을 활용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저 몸매를 보시면 뭘 것 같으세요? BCCP를 하면 저희 팀은 아무도 BCCP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나네 리더님이 안 할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숙제는 다자였어요. 다이아몬드하고 다이어트하고. 근데 해보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맥주 술 끊으신 분이 있으세요? 여기? 저 옛날에 술 마셨는데 술 끊었어요. 술을 줄였어요. 있으시죠? 술이나 담배? 아니면 다이어트해서 3kg 이상 살 빼본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몸무게가 왜 이러냐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살 뺀 게 이거거든요. 제가 관리 안 하면 이거보다 더 심해요. 관리한 게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메이에 BCCP라는 것도 있던데 나네 사장님은 안 하시나 봐. 그 살짝 관리해갖고 요만큼인데 저는 뭘 좋아하냐면요. 삿포로 혹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멋지죠. 삿포로 여행을 갔을 때 순간적으로 종교는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종교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잘하면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삿포로 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왜 오겐키 데스까 하는 그 영화 포스터, 그 북해도의 아이리스에서 이병헌이 도망 다녔던 그 장소가 삿포로거든요. 눈이 너무 아름다운데 삿포로 간 첫날 밤에 그 내리는 눈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난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의 능력은 아닌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그냥 저 혼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메이처럼 생각을 해서 아마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지구 곳곳에 만들었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해서 이런 데 오면 이런 데를 보고 즐기고 이 마음의 감동, 감사를 많이 가슴에 품고 돌아가서 또 다른 보지 않은 그분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주라고 어쩌면 이런 걸 만드셨겠다. 아메이 사업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서 어쩌면 나의 아메이,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나의 성장을 위한 나의 아메이에서 삿포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이타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분들의 아메이로 바뀐 것 같거든요. 근데 삿포로 가서 안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삿포로를 꼭 이제 일본의 그 원전이 끝나고 나면 꼭 가시면요. 삿포로에는 베란다가 왜 이렇게 그 스테인리스 베란다가 요만큼 있거든요. 그럼 눈이 바로 종일 오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베란다 높이만큼 눈이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삿포로 맥주를 주거든요. 아사히 맥주랑 이런 거를. 그걸 맥주를 탁 던지면 눈에 맥주병이 쏙 들어가서 왜 구멍이 폭 들어가요. 두더지 굴처럼. 그럼 그걸 20분만 딱 두면 맥주병을 딱 꺼내면 어떠냐면요. 살얼음의 그 눈처럼 맥주 안에 그 살얼음이 싹 돌아서 병을 탁 돌려서 보면 그 눈처럼 안에 맥주병 그 안에 맥주가 살얼음이 싹 도는데 뚜껑을 딱 따서요. 한 잔을 가득 채우세요. 쉬지 말고 원샷으로 목구멍으로 다 넘겨보세요. 그러면 온몸의 세포가 짜리한 게